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CS 윈드입니다. 오늘 주가 2.1% 밀렸습니다. 시가가 좀 떠가지고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. 하지만 5만원을 이탈하긴 했습니다. 아래쪽으로 지지라인은 48,000원이거든요. 네, 하단에 대한 이탈은 딱히 나오지 않았다.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못 넘어왔던 가격이 여기입니다. 그리고 뒤에 캔들을 하나 강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캔들 영역 안에서만 움직임을 주고 있거든요. 위쪽으로 변동성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위로 뭐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갇혀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 엄청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엄청 좋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인 건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.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. 오늘 은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매도가 대부분입니다. 중요한 건 연기금 매도는 오늘도 5,000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. 투신보험은 반대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. 금투만 아니면은 오늘 기관 쪽은 파란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리고 금투 매도가 윈드의 그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많이 줘도 한 1%, 2%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애초에 우리가 이 데이터는 주가를 분석할 때 데이터라고 보지도 않죠. 오늘은 앞 구간에 또 7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절반 조금 넘게 매도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이 캔들을 만들 때 70만 주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요. 지금 이 구간에서 40만 주가 나온 거잖아요. 나머지 수량을 던지게 되면은 아마 이 하단에 걸치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야겠죠.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아무 결과도 얻어가지 못하는 겁니다. 단기 관점으로 볼 때는. 오늘 키움 매수가 이제 많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요.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요.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이 개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. 이게 CS윈드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개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두 개의 주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핑퐁, 뭐 시소게임 같은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이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. 여기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CS윈드 주가는 굉장히 정직한 종목이어가지고 주가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그 방향대로 갑니다. 네. 지금 주가가 또 위쪽에 살짝 떠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오늘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데이터로 이어지진 않았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모처럼 만에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근데 목표가를 많이 올렸어요. 25%를 상향을 했거든요. 내용이 또 웃긴 게 실적 전망치는 되게 낮게 잡았습니다. 네. 우리가 CS윈드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. 그리고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은 윈드보다는 오션플랜트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컨센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한 마이너스 30%,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기준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60% 정도.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밑돌 것 같다라고 이제 수치를 산정을 했는데, 근데 또 이런 실적 전망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지금 뭐 이분이 좀 좋게 보는 시그널은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또 고객사 중에 하나인 이제 베스타스가 527메가와트 규모의 터빈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동안 미국 쪽에서 이런 풍력 프로젝트 관련 발주가 없었거든요. 거의 안 나왔거든요. 그게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? 뭐 그동안 풍력을 굉장히 좀 박하게 대우를 하긴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또 하나둘 가동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좀 높게 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 시그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수주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줬고요. 이번 분기 실적으로 인한 쇼크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미 이렇게 그 컨센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 폭이 커지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좀 주가가 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효과가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이거를 뒤엎을 만한
기대감을 충분히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 AI 관련 정책도 전날에 뭐 행정명령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의 그 기조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그 분기 실적 자체가 납품 일정이 좀 지연되고 타워 생산량이 좀 저조하고 이런 영향이 조금 있기야 해도 이게 전체적인 수요의 위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충분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거를 기관들도 모르지는 않겠죠. 아직까지는 기관 쪽의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48,000원 지키면서 5만원 위로 올라가는 것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모처럼 또 리포트 나와가지고 살펴봤는데 예상 실적 컨센은 굉장히 안 좋다. 하지만 목표가가 반대로 25% 상향이 됐다. 이 이야기는 이번 실적에다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.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면 편하게 입장 가능하고요. 저희가 이렇게 또 풀어가지고 설명을, 브리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에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 텔레그램이 굉장히 큰 도움 될 수 있을 겁니다. 안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